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자, 특히 이 여당인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이 과정 거쳤죠.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보면은 탄핵 지금 여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 최근의 여당의 모습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영수 소장님, 중도층 지금 여당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일단 뭐 여기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좀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인 통치 행위를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에 땅덩어리가 있다면 예. 광화문 앞에 면세점 앞에 모인 그분들 외에 과연 얼마나 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좀 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시각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민심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내란 행위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내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저지른 게 아닙니다. 집단 범죄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저렇게 저항하고 숨어있는 이 우두머리 피해자만 빼고 나머지 장성들, 그다음에 청장, 많은 이 고위 이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들은 뭐 없는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저는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거짓말하면서 버티는 저분을 중도층은 어떻게 볼까요? 정말 저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분들이 이 찍어줬던 손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통이 붕괴하는 그런 심정일 것이다. 최영철 의원은 최근에 여당을 바라보는 중도층 민심 어떻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죠. 뭐 대통령께서 저런 아까 제가 무리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한 평정심과 뭐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저런 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당이 제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 그때는 여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평정심을 잃게 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성찰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계속적인 입법적으로 너무나 폭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봉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갖은 사법 리스크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 2월에 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그때 구속영장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어때?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층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저도 질문을 하게 사실 된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때요? 어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대치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수층도 저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자꾸만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보수층이 받아들일 문제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승복하겠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치가 벌어질 것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 수사 이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최대한 임의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방어권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또 정치도 나름대로 국회에서 또 타협도 하고 뭐 특검법이 갈등이 있다면 고쳐서 양자가 합의해서 특검법 통과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민주당도 결코 이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상황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negotiations, but that the president, the impeached president, President Yoon has not. The point of view of Yoon supporters is an undemocratic effort. Palace has been in existence for millennia. On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of him. And so he and his lawyers are claiming that the court needs. 자, 외신들도 뭐 굉장히 빠르게 좀 보도하고 있는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 미국의 뉴욕타임스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BBC, 영국의 BBC입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내 병력이 막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 이렇게 돼 있고요. 로이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실시간 보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북한도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북한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뭐 집행이 임박했다. 뭐 연쇄 탄핵 둘러싼 갈등 뭐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대. 편지 내용까지 보도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 마비된 난장판이다. 아, 북한 또 이런 소리를 하는군요. 지금 우리한테. 난장판이라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서 상세 보도입니다. 아주 상세히 전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요. 자,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